SAP에 제가 시니어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었는데 8년의 경력도 자신 있었고 영어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었고 정말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에 입사를 했는데 거의 한 달 돼가는데도 제 매니저가 저한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왜 일을 안 주냐 그랬더니 자기는 오히려 그게 너무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너 왜 일을 안 하냐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한국에서 일했던 방식이나 습관들이 여기랑 좀 달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박세환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톡에서 디자인 리드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오더시, 이웨이, SAP, 그 이전에는 삼성에서 한 또 8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복학하고 나서 50일 가까이 유럽을 혼자서 배낭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배낭여행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혼자서 글도 많이 쓰고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책이라고 하면 유명한 브랜드나 출판사 이런 데서 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책을 교수님께서 한번 보시더니 출판사에 한번 들이밀어봐라. 그래서 한 군데에서 운 좋게 한번 진행해보자 배팅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책을 제가 몇 권 가지고 삼성전자 최종 면접 때 가서 이렇게 뿌려드렸어요. 근데 그걸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를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건 아니었고요.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갈 생각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안 되게 되면 취업 재수생이라고 그러죠. 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새벽에 부랴부랴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운이 좋게 됐어요. 저는 삼성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이거 붙었으니까 안심하고 유학 결과를 기다리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연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8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냐면 처음에 생활과전으로 불러주셔서 그 덕분에 당시에 소위 말해서 좀 뜨는 CMF라는 삼성전자 제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 한 2, 3년 정도 되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번쯤 나도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냉장고 디자인팀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디자인을 차근차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UX, UI 디자인을 한 1년 정도 했었고 저처럼 여러 팀에서 일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오랫동안 자기 자리 잡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약간 당연하다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팀을 옮기고 하는 일들을 바꿀 때마다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 그러다 자리 못 잡는다. 근데 저는 어차피 1년만 다니고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연연함은 없었고 다양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냉장고 디자인팀 막판에 있을 때 당시 유명했던 BMW 수석 디자이너였던 크리스 뱅글하고 같이 차세대 가전 디자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배워서 그러면서 또 꿈꿔왔던 유학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 같아요. 삼성 퇴사하고 뉴욕대학교의 TC스쿨이라고 거기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유학 시절 중에 되게 좋았던 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누군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평가를 안 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면 왜 쟤는 왜 저런 질문을 해서 그렇게 핀잔 주기도 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교수님께서 그거 아니고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디렉션을 주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제가 오히려 반대로 어떤 질문을 교수님한테 했을 때 정답을 바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더 넓히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대답으로. 방향은 이제 저보고 찾으라는 거였죠. 일을 하고 머리가 좀 굳어진 상태에서 갔던 터라 오히려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게 많이 익숙해지고 후배들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SAP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경력자였고 일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8년의 경력도 자신 있었고 석사를 해오면서 쌓인 노하우라든가 영어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었고 제가 시니어 디자이너로 입사를 했었는데 정말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에 입사를 했는데 거의 한 달 돼가는데도 제 매니저가 저한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온보딩은 다 끝났고 매니저한테 1대1 미팅을 요청해서 왜 일을 안 주냐 그랬더니 자기는 오히려 그게 너무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너 왜 일을 안 하냐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이 없어서 일을 안 줘서 안 하는 거였지 무슨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하냐 그랬더니 시니어 정도 됐으면은 일을 안 주더라도 너가 일을 찾아서 프로젝트화 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모으고 일을 리딩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한국에서 일했던 방식이나 습관들이 여기랑 좀 달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적응을 할 때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찾아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베이에 있었을 때인데 제가 그 결제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게 있었어요. 사용자들이 카트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왔던 리퀘어먼트는 ABC만 하라는 거였는데, 저는 ABC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해지고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서 그 리퀘어먼트에 없던 것들을 같이 디자인을 해 나갔거든요. 그랬을 때 되게 같이 협업했던 파트너들의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쳤던 건데 프로젝트 스코프 안에 넣어서 같이 진행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되게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됐었고, 이 사람들이 내 디자인과 내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좋아해 주는구나, 성취감을 갖게 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베이 입사했을 때 그 하이어링 매니저가 저한테 너 IC로 계속 디자인할래? 아니면은 매니저로 할래? 직급의 차이는 없고 월급의 차이도 없는데 넌 어떤 거 할래? 근데 저는 그 제안을 해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말로 해본 적 없는 매니징을 영어로 해야 되는 것도 부담이었고, 그리고 과연 이 친구들이 내 말을 들을까라는 것도 부담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내가 자라온 배경과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좀 겁이 많이 나서 일단 디자이너로서 업무들을 경험을 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1년 뒤에 제 매니저가 자 1년 다녀보니까 어때? 너 아직도 매니저 할 생각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말을 했었죠. 아직 영어가 자신이 없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가 저한테 했던 말이, 나는 영어를 잘해서 너를 매니저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인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 문화가 다르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디자인에 대한 역량인데 내가 보기에 너는 할 수 있다. 근데 왜 너는 자꾸 못한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커리어에 좀 픽업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은 매니저를 몇 달 같이 해보고 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 하겠습니다. 혹은 그럼에도 마음에 드시면은 제가 매니저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되게 팀원들이 잘 따라줬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쌓였던 여러 가지 협업할 때 그런 좋은 관계들이나, 그리고 디자인 리뷰할 때 서로 나눴던 것들이 신뢰가 많이 쌓여서 제가 주는 피드백에 힘이 실리게 되고 더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 이후에 이제 매니저 역할을 이제 하게 됐었죠.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착하고 일 못하는 사람보다 일 못하고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좋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실패를 계속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부분을 좀 방지하는 거는 매니저의 역할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실패할 확률이 적은 프로젝트들을 어사인 해주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하나도 중국인 여자 디자이너였는데 되게 내성적이고, 그 친구에 대한 협업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친구가 너무 느리다. 느리다 보니까 데드라인도 못 맞추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디자인 옵션도 적게 되고, 일의 양도 적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제가 저희 팀으로 이제 데려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거는, 그래 너가 늦어? 그럼 내가 속도를 바꿔줄게. 그 친구한테는 제가 프로젝트를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한 달씩 먼저 줬어요. 좀 더 먼저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협업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먼저 접근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배경 지식이나 정보들을 먼저 쌓아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니까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실패하는 친구들도 실패하는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매니징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백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베이하고 도어대시에서는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고 하다 보니까 제품은 달랐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했었어요. 틱톡은 좀 달랐던 게 중국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의 삼성처럼 탑다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미국 회사들보다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협업 파트너들하고 소통할 때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상품 기획자나 이런 사람들이 ABC를 디자인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ABC보단 XYZ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 같은 디자인 팀원들, 중국에 있는 디자인 팀원들이 너 그래도 돼? 약간 이런 적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래도 돼? 당연히 우리 협업하는 관계잖아.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성을 우리 디자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때 위에서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새로운 시각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뽑는 거거든요. 일을 빠르게 처리하거나 손이 빠른 친구들은 금방 대체가 되겠죠. AI 챗봇 가지고 일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자기 색깔,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됐으면 해요. 예전에 삼성 다닐 때 인스퍼레이션 투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전시회나 쇼 같은 데 보내주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특별히 아이디어를 얻는다던가 그런 활동을 따로 정해두는 것보다는 저는 그 가는 과정 중에 있던 경험들 있잖아요. 공항을
과정을 거쳐서 어디서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인터랙션에서 얻어지는 그런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더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초보 매니저였고 시행착오도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 자체를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세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피드백이 좀 다이렉트하다, 인다이렉트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친구는 피드백이 너무 인다이렉트하다, 좀 더 다이렉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좀 커뮤니케이션해서 그럼 너는 어떤 식으로 피드백 받기를 원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너에 맞춰서 표현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팀원들 각자 성향이나 상황에 맞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하고 문화, 교육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될지 아니면 한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제가 경험했던 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떤 좋은 기회가 있겠죠.